자, 먼저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가 리플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주 초반까지의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트럼프, 검찰이 금리 인하 거부한 날을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인즉슨 뭘까요? 이 정부가 연준이 하는 거에 대한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 개입할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놔둬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바꿔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 목적의 금리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다가 소폭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리플은 큰 반등은 없지만서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대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저녁이나 이제 새벽 정도에 이 상승분이 모두 반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단타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 이제 오늘 스토리코인 있죠? 스토리코인 고점 구간에서 전량 매도 잡아드렸었는데 빠르게 어저께 오늘 아침에 추천드리고 나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녁 시간대부터 해서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열리는 11시 밤늦게부터 해가지고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준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지금 11시 이후로도 이렇게 약세를 띄게 될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두 반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현재 단타를 하고 계시는 코인이 있으시다면 지금 수익 중이신 게 있다면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 나오느냐? 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봤을 때도 좀 상승분이 반납될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승분이 반납됐다고 해서 리플 자체가 크게 떨어지느냐? 저는 그건 또한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5일에 이 상원 심의가 열리게 되는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클래리티 법안이 뭐예요? 자, 증권이냐 아니면 이게 상품이냐로 분류가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런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리플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서도 이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코인 대상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클래리티 법안 안에서 이제 코인을 증권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현재 리플이 진행하고자 하는 스위프트와의 협업 이런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심사가 당장에서는 통과가 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충분히 추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리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이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5일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통과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과 가능성도 단 1%라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는 리플의 큰 호재가 되면서 리플이 급등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방과 하방이 제한된 흐름들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방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에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그에 따르는 상방이 조금씩 반등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장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방이 제한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흐름들을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보시면 MVRV 30D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예요. 우리가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구간들이자 이런 세력의 평단들을 넘어갔을 때는 강한 급등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는 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로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기영 대표가 보시면 지금 마지막으로 움직인 시점에 가격을 합친 것이다.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매입 평균 단가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 2021년도 3월 달에도 이 MVRB라든지 MVT, MVM 이 지표들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차트 안에서 나오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보조 지표가 아니에요.
실제 세력들, 실제 고래들, 실제 기관들이 현재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고 얼마나 수익 중인지, 그리고 더해서 MVRV 지표를 통해서 그들의 평균 매입가를 가지고 와서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냈을 때 이 Z스코어라는 지표가 상당히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리플도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2021년도 3월달, 이때 3월달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MVRV 지표로 봤을 때 3월달에 거의 어떻게 되죠? Z스코어 기준으로 했을 때 7.6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부분의 이런 투자자분들이 최소 5에서 6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홍색 지표에 도달했을 때는 대부분 상당히 과매수 구간이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점에 거의 다 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똑같은 지표입니다. 자, 보셨을 때 이 당시가 어디였죠? 2024년 12월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구간들 닿고 나서부터 거의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NUP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리플이 정말 폭발적으로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지표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장기 투자자들이 얼마나 수익 중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NUPL을 통해서 현재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매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얼마나 많이 고평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당시에 엄청난 폭발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도 파란 색깔 구간에 도달을 하고 마찬가지로 고점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빨간색 구간에 도달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 손실 중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몇백 %씩은 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딴 길로 좀 새긴 했는데 지금 MVRV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MVRV 30D,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세력들에 대한 평균 매입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평균 단가권들, 세력들의 평균 단가권에 도달을 했을 때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돼요. 반대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할 때는 항상 강한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구간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이 빨간선 교차 지점 보이시죠? 자, 이 교차 지점의 가격이에요. 이 구간이 30D, 이 구간이 한 달 동안 매집해왔던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리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리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근데 결국에는 이 구간은 살짝 이탈했지만서도 확실히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3,000원 구간들은 강하게 지지해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15일날 이슈 있죠. 근데 그 이슈가 100% 안 된다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가능성 1%라도 있어요.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이 제한된 흐름들이 나와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자,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자, 이 검은 색깔 선 보이신가요? 자, 보시면 똑같은 MVRV 지표에다가 제가 이거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리얼라이즈드 캡라고 해서 30D, 60D라 돼 있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를 매집해하고 있는 현재 세력들의 매수세와 이 매도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때부터 물량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어느 가격이었냐? 여기 구간이었어요. 그럼 평단이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었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상승하면서도 물량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구간보다는 살짝 오차 범위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구간들, 딱 여기 구간에 세력의 평단이라는 게 또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그쵸?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과정 안에서 평균 매입가 구간에서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급등할 때 또 물량 정리해 나가죠.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를 하실 때 이제 뭐 5%, 10%, 20% 수익 충분히 많이 날 수 있죠. 근데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버추 프로토콜도 보시면 이 1,100원대가 평단이었고 1,700원까지 급등했죠. 거의 5, 60% 정도 이렇게 급등을 보여준 겁니다. 그쵸? 그리고 랜더 토큰은 또 어때요? 랜더 토큰도 보시면 자, 물량 매집해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고점 드러났을 때 던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여기. 우리는 어디서 매수하면 돼요? 여기. 이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교차 지점의 가격 여기에요. 아시겠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50% 60% 수익 정말 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평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얼마였냐면 바로 1,900원, 2,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면 버추어 프로토콜도 제가 1,130원 이하 추천드렸었잖아요. 1,130원 구간이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 돌파하는 구간이었어요. 그 구간 1월 1일 종가 구간이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2일 종가하는 구간들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봐가지고 그 다음날에 종가에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렌더 토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1월 1일 돌파하고 종가 구간들 마찬가지로 그 구간이 1970원 그리고 나서 렌더 토큰 얼마까지 올라갔죠?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죠? 3,700원까지. 이런 코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현재 이 시장에 일부 반납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닥 찍고 내일 상승분이 반납되는 흐름들 보고 나서 바닥에서 이와 같은 종목들 또 추천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방 아침에 올라오는 것들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보이시죠? 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링크를 전달을 드리면 여기저기 뿌리시는지 아무나 다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통방 닉네임을 꼭 입력을 해주세요. 소통방 닉네임을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승인을 해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리플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서도 강하게 지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5일날 클래리티 법안 상원 심의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통과가 되었을 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또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제한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왜? 바닥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오늘 밤에는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해지겠지만서도 다시 한 번 더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등보다는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횡보하는 구간들 안에서는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또 많이 움직이는 시기인 만큼 이번 주도 계속해서 단타해 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